네,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국 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새 약국이 개설되면 기존 약국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약국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약국 하나 더 생기는 게 꽤나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 약국이 들어서면 환자들의 처방전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기겠죠. 자, 오늘은 이런 경우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새 약국의 개설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이를 위한 행정소송의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약국 운영자가 약국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거든요. 다만 이제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은 약간 일반적인 소송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로서 겪었던 실무 경험과 법리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법에 근거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약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기관, 병원 같은 것과 약국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인데요. 여기 조항 보시면 약국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하거나 개조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어떤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약국 등록이 금지됩니다. 규정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사전에 담합하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장소가 연결되어 있으면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약국으로 몰릴 수 있고, 인근 약국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가 연결된 약국을 등록 허가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약사법에 따라서 등록이 안 됐어야 하는데 보건소장이 이걸 실수로 허가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근에 있는 약국 운영자들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소송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소송은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행정소송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을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새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고 보건소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존 약국 운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제 원고 적격이라는 자격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소송 자체가 박하돼 버립니다. 자, 근데 이 원고 적격이라는 거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느냐인데요. 단순히 내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불이익은 맞는데 사실상의 불이익이라고 보고요. 법률상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인 보호 법익이 있는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할 때도 항상 개직구 이래가지고 개별적 이익, 직접적 이익, 구체적 이익, 요것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근 약국 개설을 취소시키려면 일단은 어때야 되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 그러니까 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제기할 수 있으려면은 보건소장의 처분으로 인해서 나한테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근 약국의 운영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과 전용 통로가 있는 새 약국을 영등포 보건소가 등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근 약국에서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근데 이제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이죠. 항소심에서는 이 소송의 원고 적격을 부정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 개설된 약국의 주된 매출은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상되는 매출 감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법정으로 보호할 이익이라고까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 등록 처분으로 인해서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기존 약국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소송에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냐면, 이제 약사법 제20조, 그러니까 약국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막아서 어떻게 보면은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할 기존 약국 운영자에게 부여한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원고들은 의료기관 인근에 있고 병원의 처방전을 조제하고 있었던 약국이기 때문에 새롭게 병원과 연결된 약국이 개설되는 것에 취소를 구할 만한 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원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설된 약국이 처방전 위주로 돌아간 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규모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본 것인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존 약국이, 약국 운영자들이 공정하게 조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근 약국을 내가 취소시킬 수 있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인근 새 약국이 너무 많은데 개설했습니다, 이 사유 가지고는 되지 않고 약사법 제20조 제5항과 같은 그런 법적인 요건을 위반했을 때 기존 약국 운영자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새롭게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의 등록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항상 원고 적격이 제일 중요하고 준비해야 될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근 약국이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제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를 할 때도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새롭게 개설될 약국의 등록 취소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